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세게 간 종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성장주라든지 좀 대형주 위주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갔고요. 눈에 띄는 건 아마 카카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카카오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제 계좌에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강하게 좀 상승한 만큼 코스닥도 갭 메우기, 키 맞추기를 하면서 10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거는 코스피의 지수 일봉 차트고요. 코스닥을 살펴보자면 이제 한번 눌려서 쓰리바닥 만들고 1015포인트, 금요일날에 이렇게 외국인이 2700억, 기관이 1118억 순매수하면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지수의 최고점 코스닥 1032포인트를 한 17, 18포인트 정도 남기고 이제 금요일날 마감을 좀 했습니다. 더 좋았던 부분은 이제 개인들은 이런 코스닥의 상승에 버티고 버티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흐름이고요. 기관과 이제 외인은 합의 한 3,8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습니다. 물론 한 이 정도 라인이죠. 1032포인트라고 하는 라인이 가까워 왔을 때 이런 강한 상승이 이어져서 돌파를 하겠느냐 아니냐는 그때 돼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종목별로는 좀 세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 조금 밀리는 종목들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방향성은 상승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정부에서 천명했던 것처럼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향후에는 노바백스까지 이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유행처럼 좀 번져서 남는 백신들 뭐 체크해서 맞으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는 그러면 완전 이슈가 끝인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로 워낙 많이 실적이 올랐었고 그게 주가에 선반영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상황인데, 또 기사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오늘 기사에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출현해 항공기 700편을 취소했다라는 기사라든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델타 변이가 세계의 지배종이 될 것이다, 유럽 재유행이 비상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기사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에서 많이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이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이제 변종이 된다면, 변이는 뭐 좀 잡을 수 있지만 아예 변종이 돼버리면 그거는 잡기가 힘든 거잖아요. 다시 또 모든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 시젠이라는 종목에 물론 진단키트는 상당히 최근에 많이 우후죽순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시젠이 아니어도 뭐 수젠텍도 있고요, 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변종에 대한 테마가 다시 우려스러움으로 시장에 나타난다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설사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시젠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거를 상관없이 이 정도 지점에서는 서서히 다시 한번 22평선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수의 반등과 온라인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 강하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시젠은 반대로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고 그 이슈가 혹여라도 코로나 변이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시젠이 계속 눌렸던 이 차트의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렇게 21평선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도를 하고 계속 두드려주면 열리기 마련이죠. 지금 현재 보면 순매수의 상황을 봤을 때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좀 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 변종 변이의 이슈가 살아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든다면 대표적인 뭐 소위 말하는 밈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CGN이 워낙 공매도에 대한 이슈로서 지금 타겟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간별 공매도 이제 뭐 6월만 봐볼까요? 이번에는 6월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크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적지만, 공매도 수량, 뭐 공매도 대금으로 볼까요? 공매도 대금으로 본다면 6월 내내 가장 많은 공매도가 쳐진 금액상으로 공매도 대금은 시젠입니다. 6월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스코프를 좀 넓혀 볼게요. 5월 3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5월 3일부터는 보면 공매도 대금으로 봤을 때 시젠이 두 번째로 공매도 많이 당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6월에도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당하면서 이렇게 밀렸던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6월도 지금 2위네요. 보니까 헬스케어 다음이네요. 이런 시장 상황, 그러니까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더 흔들흔들하게 나온다면 아마도 이런 저점에서는 현재 지금 사실 지지라인을 잡아줬다라고 전 봐요. 하반경 직성은 지금 나왔다. 6만원 정도 라인에서 여기서는 한 번쯤 양봉을 세워주면서 22평선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좀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금 이 신용잔고도 3% 정도로 무겁지 않은 상태고, 순매수 봤을 때 개인들은 어쨌든 사고 있습니다만,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물량들을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추세 전환의 시도로 받아들이고 한번 잡아서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추세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이 과연 진단키트와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완전 잊혀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시젠이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든지 어떤 신사업을 구상해서 그게 가시화되는 뭔가 어떤 뭐 M&A라든지 뭔가 발표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다면 가장 정확한 것은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변종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시기는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만간에는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윗꼬리를 달든 아니면 꽉 찬 봉이 나오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현재 이 매수권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좀 수축이 되면서 하단을 좀 만약에 치더라도 6만원 정도는 견고하게 좀 잡아주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하방 쪽으로 가면서 밀려서 리스키한 가능성과 그것을 감안하고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방보다는 상승 쪽의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좀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아직도 이때의 이런 엄청난 거래량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때 이렇게 양봉 강하게 좀 세워주면서 갔지만 지속적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히 다음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되네요. 뭐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가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외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의 이슈들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압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제나 주식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그게 어떤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그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67조를 육박하는 예수금이 있고 아울러서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는 신용융자도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충격파가 와서 어떤 자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밀리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좀 됩니다. 너무 겁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방어하면서 또 있는 종목들 잘 수익 실현 혹은 손실 만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J는 지금 현재 저는 한 번 더 이 21평선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시점이라면 나올 때가 좀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들도 그렇고 한 번쯤 다음 주 시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조금 좋은 방향성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주말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